그렇게 최순실이란 사람을 모른다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드디어 딱 걸렸습니다. 송 의원님, 네. 그렇게 모른다면서 어제 말이 오전 다르고 중간 다르고 마지막 밤에 가서야 안다 그랬어요, 또. 근데 안다고라고 정확하게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죠. 네네. 다만 박영선 의원이 네네. 그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검증회 당시에 네. 영상을 보여주니까 네. 이제 보니까 제가 아하.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했지. 아. 못 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원을 그 전에 60분 계속 모른다고 하던 거에서 네. 단계적으로 조금 시인하는 거지만 아. 그러나 끝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최순실을 아하. 그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고 네. 받아들이진 않았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이게 거짓말 위정이냐 아니냐라는 네. 그 한계선을 잘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 미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죠. 법률 미꾸라지. 네. 네네. 그래서 알았다고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그러면 네. 진짜 어떤 식으로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박영선 의원과의 질의응답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을 제가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한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988년 김기춘 문광희 국감자료 법률자문위원장 앞에서 있었던 한나라당 후보 검증 청문회입니다. 최태민 목사의 자녀인 최순실 씨를 서면 조사하고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는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을 몰랐다?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그렇죠? 저 최순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나이 핑계 대지 저도 한 마시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이제 보니까 뭐 제가 못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순실이를 알지는 못합니다. 자. 최순실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그만하시고요. 접촉은 그래도 끝까지 이제 와서 나이 탓을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이름은 또 들어본 것 같다. 못 들었다고 이런 화법이네요. 못 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최순실을 알지는 못한다. 조금 전에 박영선 의원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이 공개했던 영상 잠시 스쳐갔잖아요. 저희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시 영상에 똑똑히 잡혔던 김기춘 당시 법률지원장, 법률자문위원장 그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 때 보세요. 박근혜 후보가 있고요. 쭉 당시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저 옆에는 홍사덕 의원도 있고요. 자, 저 때 법률자문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었고 박근혜 후보예요. 저렇게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황 소장님, 많은 기자들이, 많은 언론들이 최순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알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몇 차례 똑똑하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면담 조사하였습니다. 적어도 그중에서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누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하는 네.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됐죠. 네. 어제 저 내용은 사실은 이 DC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주식 갤러리 하는 그렇죠. 어떤 누리꾼이 네. 박영선 의원한테 제보를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어떤 준비 태도들 또 질의 태도들보다도 한 누리꾼이 더 나았다. 그래서 네. 저분이 청문회 일이다라는 이야기가 한간에 지금 돌고 있죠. 네네. 그래서 조금만 노력들을 하면 지금 네. 현재 청문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검증을 하고 네. 거의 사실임을 폭로할 수 있을 건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모른다라고 일관하는 김기춘 정인을 비롯한 다른 그 청문회 정인들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쉽게 깨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스스로 입을 열지 않으면 이 질의에 의해서 이 격파되어지는 일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네. 청문회의 한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네.
다시 한번 서 소장님, 네. 네티즌 수사대의 위력을 실감케 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검찰 조사라던가 그리고 특검부와 달리 네.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TV 청문회 과정을 시청하던 네티즌 수사대들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답답한 것이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그 아버지 때 최태민부터 시작해서 40년간의 인연 속에서 그 가장 중심에 있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분개한 결과 아마 네티즌 수사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하. 모든 관련 자료를 다 검색해서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함께 뛴 청문회의 국민 청문회의 아주 좋은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해명이나 변명이 참 구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기춘 전 실장은요, 손 변호사님 어제 청문회장에서 내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가 최순실이랑 연락한 기록이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연락 한 통이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박영선 의원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최순실을 알았다면 뭔가 연락을 하거나 통화라도 한번 있지 않았겠습니까? 계속해서 연락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네네. 대포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본인의 어떤 결백이라든지 주장을 더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 연락한 기록이 없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락이 기록이 없다면 정말 연락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첫 번째겠습니다만 네. 두 번째는 기록이 남지 않는 통신 수단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개의 그런 이른바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저는 굉장히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당시에 여러 정치 상황상 한나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당시 후보 사이에서의 상호 간의 검증 작업도 치열했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김기춘 전 실장도 네. 굉장히 박근혜 당시 후보의 측근이었고 핵심 지원 인력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측에서 어떤 질문이 올 것이고 어떤 공세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이런 예상 질문 답변까지도 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현장에도 있었는데 네. 최태민, 최순실을 모른다? 아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그동안에 당당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네.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을 넘어서 네. 본인의 그런 이야기들 전체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고 훼손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네. 잠시만요. 이거는요,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하는 거예요. 최태민 관련 질문이 예상 질문에 있었을 텐데 최순실을 모른다? 이게 말장난 아닙니까? 글쎄 2007년에 최순실에 대해서 직접 모른다고 얘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네네. 제가 어제 국정조사를 보면 국회의원들 조사위원 국회의원들이 좀 안타까운 게 네네. 이 즉각적인 질문을 하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는데 그 말은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말씀하세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네. 상황이 다른 쪽에서 증언이 나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딴 쪽에 치는 파고드는 능력이 거. 아하. 전혀 안 되는 게 네네. 차은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고집이 세다라고 내한테 불평을 한 적이 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직접 대화를 하거나 뭘 부탁하거나 협상한 그런 사례들이 없으면 최순실이가 어떻게 김기춘이 고집이 고집이 세다라는 센다.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아가지고 그걸 무슨 근거로 최순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파고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그 다음 질문으로 진짜로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상황을 주는데도 네. 그 문턱까지 갔는데도 그걸 받아가지고 의원들이 네. 질문 못하는 거. 아까 황 소장이 지적한 건 똑같이 준비도 부족하지만 순발력이라고 할까 그 상황에 대한 판단 그 능력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일관된 진술을 보면서 하나 드는 생각은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법무장관도 하고 검찰총장도 하고 박근혜 후보 시절에 법률지원단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법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할 때는 최태민에 이어 최순실까지
요주의 인물, 네. 비선 실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권력 누수가 일어난 집권 말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직접적 대면 접촉은 최대한 줄이고 대통령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나 아니면 안종범 수석이라던가 네. 그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본인과의 직접적 대면은 사실상 거의 많이 그 차단한 건 아닌가.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대비한 것은 아니었던가.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황 소장님. 네. 그 지금 2007년에요. 그 국정원의 최태민 보고서가 밖으로 유출되어 가지고 복수의 시사 월간지에 보도가 되고요. 네. 또 그 직후에 이어서 그 최태민 일가 네. 최순실의 그 강남 유치원 비롯한 수백억 대의 재산 보유가 밖으로 돌았습니다. 아마 상대 후보 측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최태민과 그 현재 살아있는 일족 최순실, 정윤회 등의 재산 관계, 네. 또 박 대통령 옆에 척건 역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 여러 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후보 검증 과정에서 쌍방간에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있었어요. 김혜호 목사라는 분도 그때 아마 고소가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여러 사람이 고소당했고 문제가 있었죠. 그러면 법률지원단장이 그런 역할들을 다 이렇게 수행하고 네. 그 판단을 내리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밑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을 알아도 너무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2014년 그 1월 달 무렵에 이제 이 박지만 씨가 김기춘 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벌어졌다라는 그 3인방 그 정윤회 3인방 지라시 사건 때도 네. 그 문건 내용에 보면 최순실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조홍천 비서관에게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이 내용을 파악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박관천 등을 의해서 파악된 내용을 네. 김기춘 실장이 다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지시 사항이 없이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서 보고했던 조홍천, 박관천 등 이 청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불이익을 받고 쫓겨났다. 그게 요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 3인방과 정윤회뿐만 아니라 네.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 최순실이 어떤 사람이고 현재까지도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김기춘 실장이 잘 알고 있겠죠. 네. 다만 본인이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혹시 자신한테 불똥이 뛸까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말을 최순실을 잘 모르고 이렇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네. 나는 최순실과 개인적인 접촉은 없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이런 해서 위험한 인물로 알고 있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부인하다가 어제 저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이 청문회장에서는요, 김기춘 전 실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는요, 올해 8월에 사망했죠. 숨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른바 비망록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질문이 쏟아졌는데, 오전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이 상상에 의해서, 가상에 의해서 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후에는 그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무슨 시신 인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런 지시를 제가 한 일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시신을 인양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자,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네. 저 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게 모두가 다 제 지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간혹 제 지시도 있을 일단 겁니다. 네. 법률 미꾸라지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오전 말 다르고 오후 말 다르고 저렇게 다릅니까? 서 소장님한테 질문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 직접 네. 참여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그 대통령 지시사항은 거기에 령이라고 작성을 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비서관 회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지시한 사람을 장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망록은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김영한 민정수석이 개인적인 추측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기춘 비서실장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문체부 인사에 직접 관여한다던가 그리고 언론사의 그 인사 문제에 관여한 증거라든가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 속에서 결국은 그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위법하다고 하는 향후의 특검 조사에 대비해서 그 위법을 시인하는 것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부 시인해 나가는 그래서 비망록 자체의 존재는 그 시인했던 걸로 봐서 특검이 향후에 이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여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네. 추궁해야 될 필요성이 이 청문회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 같습니다. 박영선 의원 하면은 한때 이 여당을 향한 저격수라는 표현도 들었죠. 근데 보세요. 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014년 당시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았었죠. 지난 2014년 원내대표를 할 때 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제 앞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많이 걸었다. 제가 당시 통화 내용을 절반 정도 들을 수 있었는데 김 전 비서실장이 김영한 비망록에 나오는 지시사항을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다. 이렇게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기춘 전 실장은 그런 지시를 내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